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우거든, 여기.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 무엇이냐면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에 해당되는 거거든.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머릿속에 딱 정의를 하자.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야.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가 없어. 에너지는. 알았어? 벡터가 존재할 수 없어서 그냥 에너지라는 것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 지난 시간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고 설명을 했어. 그리고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로의 전환이 되잖아? 그러면 유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가서 돌아올 수는 없어. 그래서 에너지는 방향이 전환되는 방향이야. 전환 방향을 말한다. 일방적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일방적이다. 어디로? 유용한 에너지에서 쓸모없는 무용 에너지로 가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절약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웠냐면 세 가지를 배운다 했거든. 일 에너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배워. 여기서. 물론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열 에너지까지 배우는데 열 에너지는 태생이 다른 애기 때문에 그건 따로 배운다. 그럼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얘를 배워야 되거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얘를 배웠거든. 일과 에너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일과 에너지를 좀 더 정확하게 배우려면 일이란 말의 정의를 잘 보고 워크죠. 얘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을 해줘야 바로 일이 나온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이때 얘들의 방향이 일치된다는 걸 명심해. 다시 말하면 힘이 있으면 그 힘의 방향대로 이동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야. 안 나타나면 그 힘은 일을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갖고 따질 때 선생님이 뭘 얘기해 줬냐면 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자,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면에 있는 물체는 질량이 5kg짜리다. 얘가 5kg짜리 물체인데 자, 여기에 중력 가속도 G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중력이라 하고요. 역시 힘은 F는 ma잖아. 그지? 그런데 질량이 5kg고 가속도가 10이니까 얘는 50N의 힘이 있는 겁니다. 아래로. 중력. 50N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요렇게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얼마 갔느냐 봤더니 10m 이동했어요. 얼마의 힘으로 움직였느냐? 이런 힘으로 움직인 거야. 50N의 힘으로 얘를 일정한 힘으로 움직인 거죠. 이때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는. 지표와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을 했는데 얘가 10N의 마찰력이 작용했어. 이 마찰력도 일정하게 10N의 힘이 작용했어. 그러면 저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먼저 외력 50N이 한 일을 한번 볼까? 외력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지. 수평은 수평끼리, 수직은 수직끼리 계산을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저 10m라는 이동거리는 50N에게도 10m지만 저 마찰력 10N에게도 10m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외력 50N이 한 일은 50N 곱하기 10m가 되어서 단위 500J의 에너지를 물체에 가해 준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체가 받은 일이라고 하자. 물체가 받은 일, 이렇게 얘기하자고. 근데 마찰력도 일을 했단 말이야. 자, 마찰력은 10N인데 얘가 한 일은 얼만가?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가 전환된 겁니다. 얘도 분명히 전환됐어요. 뭘로 전환됐니만 보면 돼요. 이 받은 일은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전환이 됐을 텐데 얘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얘는. 500J는.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알겠어? 그런데 마찰력이 한 일 10N 곱하기 10m는 부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 물체가 받은 게 아니라 빼앗긴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물체가 받은 500J이 마찰력이 없었으면 그냥 500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갔을 텐데 지금 100만큼의 에너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 에너지는 400J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안에. 이 해석이. 이해 갔어? 정량적 해석이 그거야. 그렇다면 얘는 뭐겠냐? 중력은 50N이잖아. 얘가 한 일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50N 곱하기, 자, 이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냐고. 없죠. 높낮이가 없잖아. 0m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높이라고 하거든, 높이. 높이의 이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력은 있지만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너무 단순한 거다. 너네 뭐 일이 0이 되는 경우를 막 중학교 때 외우고 그랬잖아요. 힘은 있지만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거리는 있지만 힘이 없는 경우도 있죠. 등속운동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이 물체는 무슨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났냐?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을 대입하면 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과 에너지가 이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W는 Fs니까 하루축을 유일하게, 자, 시간이 없죠. 지금 시간은 안 나왔어요. S로 나왔죠. S가 뭐죠?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그리고 세로를 힘 F라고 썼을 때 우리는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 W 1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해 갔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운동 에너지를 정의할 때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운동량이 mv예요. mv. 운동량이 mv. 그걸 v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 mv 제곱에 나옵니다. 적분 배웠죠? 미적분.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적분. 안 배웠어요? 저 뭐하는 차수가 늘어나는 게 적분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 자체를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 공식이 떨어지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요. 정의만 딱 나오세요. 정의. 유도하는 건 둘째치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이니틱 에너지라고 그래. 카이니틱.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는 카이니틱. 카이니틱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에너지는 2분의 1이란 이게 상수예요. 상수. 이 꼴이 들어가게 나오는 상수. 거기에다가 M이라고 하죠. M. 이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게 들어가는 거죠. 속도의 제곱. 알았어요? 운동에너지 공식이 저렇습니다. 외워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중력장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이걸 따른다는 거죠. 전환을 따른다는 거죠. 지금도 당장 일이 뭘로 변했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일정할 때 속도가 빠르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속도가 일정할 때는 질량이 커버리면 운동 에너지는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무엇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는 또 무엇에 비례하더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속도의 2배 차이가 나면 에너지는 4배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질량이 2배 차이가 나면 그냥 2배 차이거든요. 근데 속도는 어때요? 속도가 2배 차이 나면 에너지는 4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배 차이 난다? 그럼 속도비는 1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기본인 거죠. 운동 에너지 공식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억지로 W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 잘 봐봐. 일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변한대. 운동 에너지로. 알겠어? 사실은 이 W라고 하는 것이 FS 아니야? 그런데 이 F라는 게 MA잖아. 고로 우리는 M 곱하기 AS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 등가속도, 힘이 있으면 등가속 운동을 하잖아. 등가속 운동 공식 중에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마지막 공식에. 이게 마지막 공식인데 요 AS를 이거 대신에 집어넣어 보자. AS는 뭐가 되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었더니 M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이 되느냐? 여기서 이것을 뺀값.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 공식적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이 한 일과 같구나. 우리는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로 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하나 다뤄봅시다. 저렇게 정지 상태가 아닌 어떤 물체 2kg짜리가요. 자, 2kg짜리인데 처음에 속도가 4m/s로 갈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4m/s로. 근데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5m인데 5m. 힘을 가해 줄 거예요, 얘한테. 힘을 가해 줘요. 그래서 일정한 힘을 가해서 얘가 2kg짜리인데요. 속도가 이렇게 변한 거죠.
16ms로 변했어요. 그럼 에너지는 분명히 증가한 거거든요. 맞지? 그때 이 작용한 힘은 얼마냐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쟤는 애초에 에너지를 얼만큼, 운동 에너지를 얼만큼 증가시켰느냐, 저 에너지가. 이 값을 나오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맞죠? 그걸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빼는 거죠. 이게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 변화량은 누구랑 같으냐? 해준 1과 같은 거예요. 해준 1. W는 F였어. 이게 가해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W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F를 구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6이 제곱값이겠죠? 그 다음 얘는 또 얼마가 나오겠어? 4의 제곱값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되겠죠, 지금. 왼쪽은. 맞죠? 다 지워지니까. 이게 되겠고요. 그럼 F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5분의 이게 되는 것이죠. F는. 맞죠, 여기까지? 자, 여러분 4의 제곱은 뭡니까? 16이죠. 그 위에 결합법칙으로 빼보세요. 이게 되겠죠? 맞잖아요. 빼내면 그쵸?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나오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계산할 때 이거 다 계산하지 말라고 했죠, 분명히. 잘라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연이? 이렇게 합니다. 결국 지금 이 문제는요, 일 에너지를 가했더니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세 번째, 포텐셜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 원리를 모르면 하나도 못 풉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요, 인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생기는 수 있는 에너지예요. 인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하면 너희들 화학을 보면, 화학 배우면, 아니 물투에서 나오지만 이상기체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상기체는요, 서로 부피도 무시하는데 질량은 있지만 부피도 무시해요. 보일의 법칙, 샤렐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입자들 간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력이 없으면 이 에너지가 없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없다고요. 인력이 없으면 이 위치적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당기지 않으니까. 알았지? 그럼 우리는 서로 당기는 힘 여기서 뭐 배우느냐?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질량 M을 갖는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지구상에 있다면 무엇을 받게 돼 있냐면 중력을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는 중력장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중력장이라고.
중력장에 물체가 있으면 중력을 받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려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끌어올리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높이 h만큼, 하이트만큼 있어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일을 해줘야 돼요. 일을 올리려면 일을 해줘야 돼요. 일은 이거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높이예요. 중력장에서는 이동거리를 높이로 치거든요. 하이트. 그렇다면 힘은 뭐로 취급하고? 중력으로 취급하죠. 힘은 중력으로 취급을 하고요. 얘는 높이로 취급을 한단 말이야. 중력은 mg고요. 높이는 h입니다. 결국 mgh라는 일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뭐를 가졌다?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에너지는 뭐랑 같냐? 얘랑 같죠. 뭐 mg, h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갖고 푸느냐? 아니죠.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정말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가로축을 높이라고 잡는 거죠. 높이. 높이는 S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얘는 S와 동일하다고. 그 다음 세로축을 중력이라고 잡는 거죠. 중력은 F와 동일한 거예요. F와 동일. 그럼 이 그래프는 FS 그래프예요. FS. 그럼 이 물체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은 어때요? 일정하단 말이야. 잘 봐. 여기가 지면이에요. 지면. 여기 높이 H. 결국 이 면적이 뭐냐? 이거다 이거죠. 포텐셜 에너지다. 이 면적이.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는 이 물체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중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데 높이만 변하겠지? 그럼 잘 봐. 이 높이가 10m일 때 몇 미터까지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딱 반이 줄까? 5m라는 걸 이 그래프로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 갔어요? 중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마디. 위치 에너지가 그렇게 반으로 줄면 그 준 에너지 어디로 간 거야? 공기 마찰 다 무시하면. 그래요. 맞아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라고요.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중력장에 의해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관계를 물어보거든.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거긴 되게 빨리 풀리는 거죠. 왜? 봐. 중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높이만 알면 딱 높이 반이 되는 곳이 위치 에너지가 반으로 줄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 거지. 그럼 위치와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야? 1대1인 지점이 되는 거야. 높이를 보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28m야. 28m면 몇 미터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동일할까? 그렇죠? 그럼 질문 하나 더 합시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가 되는 것은 14m 밑일까요? 위일까요? 밑에가 되겠죠? 왜? 좀 더 떨어져야 위치 에너지가 줄 거 아니야. 몇 미터 지점일까요? 몇 미터 지점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가 될까요? 니네가 계산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뭔지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요. 내가 지금 낸 문제에서 맨 꼭대기 여기는 얼마가 돼요? 28이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 1대1인 게 정확히 몇 미터 지점을 했어요? 14m요. 그보다 더 짧으면 3대1이 나와요. 이거 몇 미터일까요? 면적이 3대1이 나오는 거. 누가 3분의 28인데 높이가? 그럼 남은 높이는 얼마인데?
남은 높이가 지표에서 3분의 28m면, 그지? 그럼 떨어진 높이는 얼마가 되는데? 3분의 56이 28m가 나와? 그러니까 너는 이거잖아. 3분의 28인데 여기가 3분의 28이면 나머지는 이거의 3배수 아니야. 3대 1이니까 3분의 28의 3배수는 얼마지? 28이지? 그럼 얘 높이는 28 플러스 3분의 28인가? 높이가? 계산이 너희들이 되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이 분명 말한 건 뭔 줄 알아? 이 그래프를 본다면 내가 예제로 높이 28m 지점에서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3대 1인 지점을 찾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딱 반이 얼마라고 했어? 그럼 요 사이에 있어야지. 당연하지. 초등학교 애들도 맞춰 이건. 니네 얼마요? 3대 1인 거 찾으라고 했죠. 3분의 1은 또 뭡니까? 3분의 1은? 위치 에너지가 3분의 1 하면 3대 2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아니 3분의 1은 어떻게 나온 숫자지? 3대 1이란 말을 못 듣고 3분의 1? 예, 부끄럽다 이건. 여기가 되면 되겠죠. 여기가. 이래야 이 면적이 몇 등분? 도합 여기가 면적이 3이고 요 면적이 얼마 나와? 1이 나와서 7m가 답이에요. 요거 적는 거예요. 요거. 알았어? 그럼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보다 3배 큰 지점은 요 지점이 되겠죠. 21m. 이건 정말 암산으로 다 풀려요. 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명심하라고. 여기 뭐 들어가야지? 이거 들어간다. mg. 알았니? W는 fs 그래프인데 이걸 그냥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알았냐? 그렇다면 자, 이 번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좀 싫어하거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또 무엇이냐? 자, 탄성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힘을 말하거든. 다시 복원되려는 힘이다 이게. 당기면 줄어들려고 하고 압축시키면 펼치려고 하고. 알겠어? 이 탄성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용처를 갖고 따질 때 탄성력 자체를 이렇게 쓴다. 탄성력 F는 이게 탄성 계수거든. 곱하기 X, 이게 늘어난 길이야. 이렇게 풉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보세요. 얘는요, 그 탄성력을 갖고 있는 물질마다 얘가 고유값이에요. 다시 말해 봅시다. 소나무 이만한 게 있고요. 대나무 이만한 게 있으면 누가 더 탄성력이 좋을까요? 잘 휘어져요? 대나무가 잘 휘어지죠. 그 계수가 크다는 거죠. K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값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이 K 값을 정리를 해볼게요. 탄성 계수의 단위가 뭐 나오냐면, 탄성 계수는 이게 나와요. 해석이 뭐예요? 1m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힘이란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요. 1m 변형시키는데 드는 힘.
자, 질문. 이제 질문. 탄성계수가 크면 잘 휘어진다, 잘 안 휘어진다. K값이 크면 잘 생각이라는 걸 해봐. 1m를 변형시키는데 힘이 엄청 드는 놈이 잘 휘어진 놈이냐?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 지금 얘기야. 이해 갔어? 그러면 탄성계수가 일정한데 우리는 변형을 시키는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 알겠어? F라는 게? 이해 가냐? 그래서 잘 봐.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따라 달라져. 다시. 중력은 높이가 어떻든 간에 일정했지?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고무줄로 튕기기를 하더라도 좀 더 길게 튕기면 아픈 거고, 손가락으로 맞방맞게 하더라도 손가락이 긴 애들은 뒤로 많이 제껴지죠. 그래서 아픈 거야. 알았어?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얘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와. 얘는 이게 탄성력이거든. 세로축이. 가로축이 늘어난 길이거든. 근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걸 명심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압축도 있어. 그래서 얘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 봐봐요. 결국 늘어난 길이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 값이. 늘어난 길이 이쪽은 뭐라고? 압축된 길이가 되는 거야. 또한 얘들처럼 힘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지냐? 일단 아까 우리 등가속 운동에서 앞에서 우리 어떻게 배웠어? 여기와 여기의 평균에다가 곱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이게 뜨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가 F라고 해볼게. 탄성력 곱하기 늘어난 길이 X를 쳐보자. X가 되는 거지. 늘어난 길이 X. 이해 갔냐? 이 면적이 에너지니까. 어차피 얘도 FS 그래프란 말이야, 지금. 얘를 미터로 논다면 얘도 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뉴턴 미터. 얘도 뉴턴 미터. 똑같아요. 다만 쟤는 사각형이 얘는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F를 뭐라고 칭했냐면 KX라고 칭했거든. 이렇게. 거기에다 X를 곱하니 공식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KX제곱. 이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쟤는 10m를 늘리면 딱 5m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클까요? 포텐셜 에너지가 클까요? 운동이 클까요? 위치가 클까요? 5m 지점에서. 삼각형이에요. 잘 기억해봐요. 10m를 늘린 다음에 놓으면, 자, 중력은 5m 지점에서 운동과 위치가 같았죠? 맞잖아요? 쟤는요? 누가 클까요? 에너지는 전환되는 건 알죠? 이해가죠? 자, 여러분 여기다 10m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려요. 5m 지점이 되면 운동과 위치 에너지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얘는. 구몬 수학을 해요. 니들한테 내가 지금 엄청난 수학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전학생들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어렵게 공식 쓰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10m인데 반 딱 왔다고요, 반. 5m. 이거 누구 에너지예요, 이거? 줄어들 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너네가. 야, 이거 우리 무슨 에너지라 했어, 이만큼이. 이 늘리면. 그러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냐고 운동이냐고 쭉 당겨서, 자, 이렇게 확 최대로 당겨 잡고 있어. 얘 움직이니? 근데 운동 에너지는 아닐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지 뭐야, 이게. 지금 이 위치 에너지라고. 얘가 5m까지 줄었다고. 그럼 이게 누구 에너지냐고, 이게. 답답하네, 정말 아주. 지랄을 한다, 진짜. 야, 한국말이고, 눈도 두 개잖아, 너네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린 이 면적이 무슨 에너지였어? 위치 에너지지.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게 이게 무슨 에너지니? 위치야. 여기서 이제 떨어뜨릴 거야. 떨어뜨리면, 봐.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높이에 따라. 그럼 이 면적이 줄어 늘어. 이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준 거요? 는 거요? 그럼 위치 에너지 아니야, 이게? 삼각형이라고 못 푸는 거야? 별표 그리면 난리 나겠네? 그러면 아까 봤잖아. 딱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새롭게 줄어든 면적, 이거 있잖아. 기존에 남아있는 면적은 위치지만 이 줄어든 면적은 운동으로 전환됐을 거 아니야. 결국 이건 누구 거냐고, 이게 무슨 에너지 거냐, 이거. 위치가 이렇게 가로줄 친 이만큼 줄었잖아, 위치 에너지가. 이게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 것 같아? 아니, 에너지 두 개만 배우고 있는데, 야, 이 빨간색이 위치 에너지라며. 야, 얘 무슨 에너지 전환됐어, 여기서? 운동. 야, 위치하고 운동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틀리냐? 또? 위치? 아니, 생각을 해봐, 생각을. 자식아, 좀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그래프는 쉬우라고 배우는 건데 너한테는 어려우면 어떡하냐? 이과 왜 왔냐? 파란색 박스가 위치라고, 최대가. 근데 얘가 이렇게 줄면 줄어들었잖아, 이만큼. 그럼 이 줄어든 이 면적은 누구 거냐고. 누가 변한 거냐, 누구로 변한 거냐고, 위치가. 운동으로 변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 누구 거냐고. 운동이라고. 그럼 운동이 커, 위치가 커. 지금 보면 운동이 크다고 몇 배 클 것 같아? 삼각형이야. 그래, 나 뻑 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이거 이렇게 얘가 1로 친다면 얘는 3배라고. 초딩들도 안다고, 그냥 저거는. 그래서 봐라, 0이 되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빵이야. 그럼 모두 뭘로 전환된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지. 그러니까 뭐만 명심하냐면, 중력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높이의 반이 운동과 위치가 1대1인 지점이야. 그런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딱 길이의 반은, 압축, 태권들은 낙건, 애초 길이의 딱 반은 무조건 위치가 작아. 3분의 1배로. 알았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출제자는 여기밖에 안 물어보니까. 거북이 알았냐? 겹겹하네, 겹겹이야.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다 얘기했거든, 니들한테. 보쇼. 얘 의미를 정확히 알면 그 다음 거는 그냥 당연한 거거든. 얘들을 누구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냐? 이걸 알아야 돼. 누구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란 이 두 에너지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보존된다는 건요, 절대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 이게 성립하려면 곧 무엇입니까? 모든 마찰이 뭐 돼야 된다? 무시돼야 됩니다. 문제상에서 다음 모든 마찰을 무시한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렸다든가 모노레일을 돌렸다든가 그럼 아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구나 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디에서 성립한다고? 중력하고 탄성력에서 성립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후자는 잘 안 나와. 근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모든 구간에서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이게 얘들아?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건 무슨 에너지라고? 카이네틱 에너지. 이 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게 일정하다는 말이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더한 값이 일정하다고. 지금 여기 봐봐라. 니네 아까 배운 게 이거거든. 이 면적은 어디든 봐. 이 H에서는 위치 에너지 얼마냐? 최대값이지. 운동 에너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 구간 전체는 이 H에서의 위치 에너지랑 같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성립하려면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안 돼. 열 에너지나 마찰에 다른 걸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저 에너지 합은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리고 지금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에너지가 높아지진 않아. 새로 생겨나지도 않아. 사라지지도 않고 전환되는 걸 뿐. 전환도 안 되게 만든다는 거지. 손실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는 건. 위치에서 운동으로의 전환까지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걔들은 그 둘만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중력장 안에서 성립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모든 마찰은 무시돼야 되겠죠? 이때 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냐고 하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 하고 얘를 이렇게 쓰고선 알아두세요. 지표면이 되겠죠. 여기가 지표면. 높이가 되겠죠. 높이. 세로축은 힘인데 바로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력은 어느 높이든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트. 여기 mg. 이러면 게임 끝.
그래서 어느 지점이든 간에 위치와 운동의 합은 일정하려면 얘들은 정확하게 따졌을 때 1대1인 값이 어딘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 h인 지점이, 알았어요? 요 지점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이런 지점이다, 이런 얘기죠. 1대1인 지점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높은 데서 우리가 자유낙하를 시킨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자유낙하일 때예요, 지금 성립하는 거. 자유낙하가 뭔 뜻입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란 뜻이라고요. 만에 하나 얘를 높은 데서 던져버리면 이건 성립 안 해요. 이 면적은 위치 에너지가 맞지만 여기에다가 처음 던졌을 때 운동에너지를 더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노니까 운동은 0이잖아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알았지? 다시.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의 무슨 에너지와 같다? 이거와 같은 거죠. 이게 자유낙하일 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요, 지면에 닿기 전 이거와도 같겠죠. 운동 에너지와도. 기잖아요. 지면에 닿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일 거니까. 이해 갔어요? 지금 얘기가? 오케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거예요. 거기 자주 그렇게 잔뜩 써 있지만 65쪽 밑에 이거 하나입니다. 끝이에요. 누구든 문제를 푼다고. 봐라. 자유낙하는 이렇게 풀었다. 롤러코스터 한번 봐봐. 오른쪽에 롤러코스터. 얘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있잖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모든 마찰이 무시돼야 돼, 얘들은. 자, 그때 니네 거기 5점 보이냐? 5점? 5점? 높이가 얼마니? h지. 이때 속도가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떨어지게 되면 A를 거쳐 B를 거쳐 C로 움직이지. 질문, 어디가 운동에너지 최대겠냐? 운동에너지 제일 크네. B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C 지점에, 봐봐, C 지점 보여요? C 지점이 높이가 2분의 1 H라면, 알겠니? C의 위치가 2분의 1 H 지점이라면 이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B는 1대1이 되는 거야. 알았어? 무조건 처음 높이의 반이 되는 거. 그래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좀 쉽다. 알겠지? 이해 갔어? 갔냐고. 다음 시간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숙제를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